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해독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해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실 입으로 들어오는 먹는 것들을 줄이는 것, 다시 말해서 공복 시간을 더 길게 가지거나 혹은 단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며칠간 이렇게 식사를 아예 줄이는 것이 일단 기본인데,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해독을 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만 잘 챙겨 드셔도 여러분들이 몸이 훨씬 더 깨끗해지고 많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해독은 기본적으로 공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의 공복 시간, 언제가 공복 시간이 가장 좋냐면 특히 아침 공복 시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녁 내내 우리 몸이 쉬고 있다가 아침 공복에는 뭔가 흡수하기가 쉬운데 이때 조금 더 맑은 걸 넣어주자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공복 시간에도 이런 것들을 마시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레몬수인 것 같아요. 레몬수는 여러 식당에서, 특히 서양식의 식당에서 많이 제공들을 하죠. 어떤 곳에 가시면 손 씻는 용도로 레몬수를 주는 곳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물에다가 레몬을 많이 타가지고 그것이 우려 나온 물만 이렇게 드셔도 비타민C의 공급이 되어서 속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레몬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레몬 아로마를 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로마 중에서 식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정제된 아로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미지근한 물에다가 아로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그것을 마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이 가장 무난하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해독이라든지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여러 아로마 요법들이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식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식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전도사처럼 알려드리고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식초를 좀 드시라고 계속해서 알려드리면서 식초의 구별법, 식초를 어떻게 하면 좋은 걸 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유튜브와 인스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사과식초가 많이 알려져 있고 연구 논문들도 많아서 사과식초를 마시고 지방분해도 하고 해독을 되어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초로는 감식초 그리고 현미식초, 이 두 가지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강의를 할 때만 해도 식초가 너무 비싸서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500ml 정도에 대략 10,000원 내외 정도, 혹은 해외에서 직구하는 식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동구매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 병에 5,000~6,000원 하는 정도로도 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초는 물에 희석을 해서 그렇게 마셔도 되고요. 단 주의할 점은 위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식초는 위장에 좋아요. 그런데 위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좀 불편하니까 식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시면 좋을 게 음양탕이라고 있어요. 음양탕은 뭐냐면 아래쪽에는 뜨거운 물, 위쪽에는 시원한 차가운 물을 넣어서, 그래서 이 물들이 스스로 대류 순환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동양의학, 한의학에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시간에 이 음양탕을 먹게 되면 몸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감이 발달하거나 내 몸의 느낌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음양탕 한 잔만 이렇게 마셔도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한약에 많이 넣는 차들을 가지고 약초차를 마실 수 있어요. 당귀차라든지 뽕잎차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약초 하나하나에 항산화 효과가 있고 또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약재들은 큰 무리가 없는 약재들이 대부분입니다. 한의사들이 쓰는 약재들 중에서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의사들만 전문적으로 쓰는 약재들이 따로 있는데, 아마 시중에서 그냥 마트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은요 약간 편안한 약재들이거든요. 구기자, 오미자 뭐 이런 것들은 찻집에서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들이 티를 마실 때에도 이런 약초차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해요. 그 다음으로 마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일들입니다. 많이 알려진 게 올리브 오일이죠. 저는 들기름이라든지 참기름 이런 것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기름과 참기름은 볶아서 이렇게 짜는 바람에 영양 성분이 조금 파괴된 경우가 많아서 올리브 오일을 조금 더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생압착식으로 짜낸 좋은 들기름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 많이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많이 마시려면 좀 거북하지만 마시다 보면 해독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간을 위해서 오일을 따로 일부러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해독으로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간 쪽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독하고 싶으시다면 올리브 오일을
많이 드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양치가 해독에 굉장히 중요해요. 치아에 뭔가 끼어 있으면 그것만큼 찝찝한 게 없죠. 그런데 이럴 때 요즘 나오는 치약들도 뭐 물론 좋은 게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물로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혹은 소금 중에서 치약용으로 나온 아주 가는 소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치아와 그리고 잇몸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채소들을 많이 드셔주세요. 지금까지는 공복에 마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식사를 할 때요, 채소를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고, 원래의 원칙은 채소가 7 그리고 나머지들이 3 이 정도의 비율로 채식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좋은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드시는 음식들을 보면 채소들이 30%대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특히나 서구식 식단이 계속 만연해지면서 채식을 점점점 줄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식을 하게 되면요, 식이섬유가 몸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몸을 해독하고 식이섬유의 작용으로 장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피도 맑아지는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로 채소라는 것이 다 항산화 효과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보시는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다 보면요, 채소들이 다일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 거기다가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항염 효과, 항암 효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사실 항산화 효과가 똑같은 말인데요, 몸에서 산화, 즉 노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평소에 채소들을 골고루 그리고 양을 많이 이렇게 드셔주시면 해독하는 데도 좋고 면역을 키우는 데도 좋습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병은요, 안쪽에서 뭔가 모를 염증들이 막 생겨서 그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염증들을 바깥으로 없애주는 해독작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편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특히 공복 시간에 마셔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은데 평소에 그냥 마시셔도 돼요. 그 양이 전부 다 다른데 그럼 넘어갑시다. 일단 그 다음에 평소에 식습관에서 채소를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듬뿍 먹어주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독작용으로 여러분들 염증이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맑아지셔서 좀 더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람!